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6일입니다. 오늘 파워시황, 오늘 미국 시장 점검과 함께 또 국내 증시 흐름들 한번 살펴보는 또 아침의 시간 한번 또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마감한 모습 보니까 전에 잠잘 때는 좀 불안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 나스닥 기준을 많이 보는데 어떤 분이 왜 나스닥만 보시느냐, 그나마 한국 시장과의 연계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지지권들을 일단은 잘 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좀 다음 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자리 잘 지지했고 가면서 양봉이 나왔던 얘기는 그래도 미국 시장의 힘이 괜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고, 추세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번 이렇게 저항대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한 준비를 서서히 해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단서를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미국의 관세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들, 또 미국과 이제 중국과 그리고 또 유럽과 이런 식으로 좀 으르렁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결과나 아니면 타협이 어떻게 될지는 뭐 초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쪽에서 시장은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 불안감이 피로감으로 느끼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잘 조절을 하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은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크로 지표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생각보다 지난번 109, 110대로 막 가려고 하더니 뚝 떨어져가지고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약세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거 데이터로 한번 볼까요? 지금 데이터로 보시게 되면은 달러가 0.3% 하락해서 107.5, 110대 시도하던 게 이제 108이 무너졌습니다. 요거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2% 하락했어요. 4.5가 무너졌습니다. 이거 봐라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된 그 매크로 지표가 안정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막판에 좀 힘을 내는 모습들이 나왔고, 러셀 지수가 강하게,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 쪽이지 않습니까? 러셀 지수가 강하게 됐을 때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왔느냐 아시죠? 코스닥, 이게 코스닥 지수와 그리고 또 약간 성장주 이런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제도 물론 알테리온은 쉬었지만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또 나머지 바이오주들이 또 강한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이오, 거기다가 성장주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빠졌던 2차 전지도 좀 살아나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배경들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금리 변화가 이제 살살살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변화들 국내 증시에도 서서히 그렇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도 나타났던 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나와죠.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얘기는 많이 나왔었고, 거기다가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모레 발표될 고용 보고서의 약간 전신이라고 하는데, 고용 보고서의 축소판이긴 하지만 데이터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프라이즈하게 18만 건 나왔다라고 해서 아직 그 기대감을 아직 키우기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정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의 견고하지만 채용의 적극성도 약화돼 있다. 그냥 그런 뉘앙스 같습니다. 또 두 번째,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됐습니다. 지난번에 제조업 지수 발표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서비스업은 그냥 그 정도 살짝 둔화됐네요. 52.8, 그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머지는 크게 특별히 나온 이슈가 없었고, 그냥 지금 이런 얘기,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 IB들은 모건 스탠리 나오고 골드만 나오고 약간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나오는 거 가지고 비관론, 그래가지고 S&P 500이 앞으로 석 달간, 그래가지고 1, 2, 3, 이럴 때를 지나갔으니까 2, 3, 4, 그래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8% 하락 또는 1% 소폭 상승, 그러니까 즉 상승한 건 기대를 안 하고 하락하는 게 더 많겠다. 얘기를 하는데 잘 들려요. 저도 잘 틀리지만 이분들도 잘 틀리시니까 그렇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런 쪽에서 경제 부담된다. 골드만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증시 5% 하락할 것이다. 왜냐면은 관세 시행으로 인해서 S&P 500 기업의 순이익이 23% 감소할 것이다. 당연히 영향을 끼칠 겁니다. 왜냐면 수입 물가가 영향을 줄 거고, 거기서 나오는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게 제품 가격, 그러니까 원재료가 올라가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줄게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해서
기본적인 흐름들과 함께 얘기를 했던 걸로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런 것들이 1기 때도 다 당하다 보니까 아유 2기 때도 어려워 라고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 번씩 겪어봤습니다. 1기 때에 대한 상황들을. 그렇기 때문에 2기도 똑같이 어려워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좀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그래도 윤곽을 알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돌출 발언들이 많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먼저 압박을 하고 뒤에 또 카드를 통해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시장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기 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뭐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두드려 맞을 때는 또 정신없죠. 근데 이런 변동성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종목적으로 볼까요? 예, 그래서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장 초반에는 지금 알파벳하고 AMD 실적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제가 보기엔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지만 워낙 기대감이 높아. 특히 알파벳 같은 경우는 좀 빅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밸류가 쌉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서 좋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찾아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 때 분위기가 아니었나라고 바라보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알파벳이 도움을 준 것도 있어요. 알파벳이 지금 KPX 투자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500억 달러가 아니라 750억 달러. 아니 이 정도면은 거의 50% 증액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바로 당장 1분기부터 이 정도의 규모로 실행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큰 거죠. 근데 알파벳의 주 고객 쪽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매출의 9%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 그리고 또 우리는 TPU를 쓰지. 이거는 텐서 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 건데 우리랑 손잡고 있는데 라고 하는 브로드컴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 상승하면서 엔비디아 5%, 브로드컴 4.3% 이런 식으로 마벨 6.1%가 약간 에이직 쪽도 강했고 좀 눌려있던 엔비디아도 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머지 AI와 함께 움직였던 나머지 종목들의 변화들 AI 인프라 쪽이죠. 이쪽도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데 딥시크발 우려감이 좀 컸던 부분들을 일단 약간 벗어나기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보니까 이제 딥시크를 우리나라도 사용을 약간 중지 광고 외교부나 정부 쪽 카카오 이런 데서는 안 쓰는 걸로 그렇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핵심은 정보 관련된 쪽에 민감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의 판도더의 태물을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알리익스프레스의 또 제품들을 왜 안 쓰려고 미국이 좀 이렇게 선회하면서 압박을 주느냐. 조금 얘기도 나올 겁니다. 지금 미국이 $800 정도까지는 그 면세 쪽으로 들어왔던 좀 자연스럽게 면세 쪽으로 가서 부담을 좀 줄이려고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이거 그냥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면세 부분이 없고 그냥 들어오는 이런 저가용으로 들어왔던 중국 쪽에서 들어왔던 기업들과 함께 좀 수수료는 다시 부과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가가 이제 저가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위축됐던 미국의 소매업체, 중소형 소매업체 쪽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나.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는 쪽인데 그것도 어차피 수입 쪽이 중국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 영향은 받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AI 인프라 쪽은 좀 살아났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역시 미국이 그 AI로 해서 패권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가 패권 전쟁입니다. 패권 전쟁. 그래서 하여튼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선점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몰아치고 가자. 그래서 모든 달콤한 또 수익은 내가 탑이 됐을 때 싹 쓸어 모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계속 일단은 밀어붙이고 있는데 간간히 거기서 이제 수익이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 이런 쪽은 시장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나 그리고 또 로봇 쪽 이런 쪽에서 좀 계속 또 확대되면서 이쪽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그런 관점들이죠. 그런 흐름들 쪽에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알파벳 좀 위축됐었고 거기다가 또 애플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지금 중국이 때리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애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인앱 결제 관련된 쪽들이죠. 그리고 또 구글 같은 경우도 반독점법 관련된 쪽들도 연결을 시키면서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아마 애플의 그러니까 중국이나 EU나 마찬가지로 반독점법 관련된 쪽을 무기를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정부와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는 대결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미국 정부의 큰 힘을 안고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한번 때려보겠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전략적으로 압박 전략으로 나간다.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다라는 쪽에서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AI 쪽과 인프라 쪽에서 또 하나 좀 위축됐었던 IPP 쪽들 그러니까 즉 에너지 관련된 쪽에 관련된 회사들도 지보노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다 일단 다시 반등 시도가 들어왔다라는 쪽들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테슬라 위축됐고요. 테슬라는 지금 주가 단계를 보니까 많이들 또 찾아보시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왔나요? 지금 슬슬 중요한 지지권 쪽으로 들어옵니다. 370달러대 초반 한 혹시 300 저라면은 이제 요 상태부터 지난번에 테슬라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제가 정리하면서 좀 줄이고 있다라고 하면 엄청 뭐라 그러셨죠? 민방꿀 이러면서 그래서 더 가다 보니까 또 다양한 저한테 오래 살라는 욕도 좀 해주셨던 분들인데 가다가 이제 결국은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런 때 좋을 때 줄였던 거 이제 지금 봐야죠. 그런 자리가 슬슬 들어오고 있다. 라는 쪽에서 테슬라는 이제 관심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흐름들 보게 되면은 나머지 어제 좀 강했던 게 어제 보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좀 한국에서도 약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릴라이릴리 노브노디스크 다시 양원 실적 나오게 되면서 약간 반응하면서 이쪽이 오늘은 조금 좀 힘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보면서 비만 치료제 쪽들 약했던 거 좀 돌아서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또 양자 컴퓨팅 이쪽은 뭐 맨날 이런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 나오면서 툭툭 올라오는데 워낙 그냥 시장에서 하나의 테마의 강한 모습들로 본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오늘은 또 레드와이어 로켓랩 우주항공 쪽은 좀 약했네요. 이런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쪽을 보느냐라고 했었을 때 AI가 들어와서 성과를 내고 있는 AI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쪽들 뭐 템퍼스 AI, 뭐 앱시코프, 슈레딩거 참 이런 종목들의 변화가 조금 좀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요거 빅베어 AI 참 이름도 이뻐서 좀 보고 있다. 큰곰 여기서 보고 있다는 쪽에서 봤었는데 이것도 좀 강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마 미국도 이제 하드웨어도 강하지만 소프트웨어 쪽도 시장에서 관심이 계속 들고 있다. 팔란티어 때문이죠. 팔란티어 오늘은 조정받았어도 나도 따라갈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또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일단 연관되고는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도 좀 보자라는 쪽이고 중국 쪽들은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다시 우르르 밀리는 상황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이거 있네요. 800달러 미만의 상품에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어제 그 얘기 드렸었죠. 홍콩 항생테크 쪽들 단기적으로 조금 저항대 들어오다 보니까 줄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뭐 했지 그랬지 없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쪽에서 미국 흐름들은 조금 좀 확인했으면은 일단 국내 쪽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국내 종목들 어제 보게 되면은 일단은 강했던 것들이 섹터가 로봇, 소프트웨어 이쪽들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AI가 붙어서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답을 해줄 수 있는 섹터다. 그쪽에서 로봇은 했지 그랬지 없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직도 고민을 이제 하시겠죠. 와, 로봇 쪽 저렇게 강한데 지금이라도 사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살만한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중점적으로 쫙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거 MSCI 붙게 되면은 펜학계 때문에 패시브가 나온 괴물 이것 때문에 잘 안 밀리고 더 갈 거라고 그렇게 나오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도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서 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의 군들 있죠. 요거 왜 그렇게 가는지도 한번 보시면서 그런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은 로봇 쪽도 괜찮은데 문제는 내가 사보고 싶으면 다 올라와 있어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안 나간다. 그럴 때는 섹터에서 쭉 한번 보셨다가 거기서 좀 덜 간 종목들, 새롭게 받는 종목들, 그러니까 로봇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다. 요거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어제 클로봇, 에어클래스의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제 상가가 들어갔네요. 매매하신 분들 같이 축하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와 연결돼서 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부각을 받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PNS 미케닉스도 재활로 보십니다. 재활로 보시는데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이 안에 다 보다 보니까 액추에이터 이런 부품 쓰는 것도 있네요. 그런데 일단 어제 좀 올랐기 때문에 이거 추격 매수. 그러니까 지금 추격 매수로 하기에, 그러니까 와 지금이라도 한 사면 자네 섭섭하지 않는가라고 했었을 때, 샀을 때 변화가 나올 것 같아서 막상 대응 못하는 거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계속 타이밍을 좀 보자라는 쪽으로. 그리고 또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도 섹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도 섹터가 꺾이지 안 꺾이는지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좀 덜 간 종목 아니면 확장될 수 있는 종목들 바라보면서 타이밍 재가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 여전히 강합니다. 뭐 솔트릭스 얘기 나왔던 것들, 뭐 이스트소프트 뭐 이쪽들 계속 강하죠. 강하기 때문에 어디 보니까 또 시간외로도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좀 강했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적어도 오늘 오전까지는 계속 강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일단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일단 또 어제도 강했었죠. SK하이닉스 예, 박수 치면 안 되죠. 예, 일단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자리가 움직일 때 보면은 강조를 많이 드린 자리가 그런 자리들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다가 내가 사고 싶은 가격대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정확하게 딱 지켜주죠. 이런 자리 쪽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못 샀던 거 이런 자리에 들어가 주는 게 일단 그나마 할 수 있는 내 전략이다. 그러면 가야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턴에서 좀 들어갈 텐데, 아직 여기가 갭이 좀 많기 때문에 이 갭을 먼저 채우는 거는 에이직 쪽은 이제 채우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는 아직 이 밑에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하이닉스가 들어가서 하기에는 엔비디아가 따라줘야 된다라는 시각들은 있지만, 에이직 쪽이 얼만큼 따라오는지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보면서 이 갭을 메꾸는 과정들도 지켜보셔야겠죠. 그 과정 쪽에서 HBM이 좀 덜 갔다 계속 붙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또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흐름 보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쪽 그 반도체 가게 되면 유리기판 같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처음으로 보게 되면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유리기판 쪽에서 어제 종목 쪽에서는 가장 많이 보는 게 일단은 SKC를 봐야 되겠죠. SKC가 어느 자리에서 놓느냐. 네. 요런 걸 참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다가 종목들이 가서 1차 지지권, 2차 지지권, 3차 지지권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기서 딱 터는 자리, 이런 자리 이렇게 이제 좀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쪽은 좀 접근해봐도 되겠죠. 가다가 이게 다시 타란다 그러면 아예 여기가 아닌가며 그냥 확 줄이고 그래서 다시 사면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SKC가 턴하려고 하는 중요한 자리 쪽에서 턴했다. 이건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가긴 하겠는데 또 저항대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요거를 좀 잘 넘어갈지. 저항대 한번 볼까요? 오늘 저항대는 지금 14만 7천 원, 14만 8천 원 정도쯤 되겠네요. 이 정도가 탁 전환돼서 위쪽으로 고개를 들어주는데, 거기서 위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래 딱 늘어난다. 플레이도 됩니다. 플레이도 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이런 저가 메리트가 아니라 저가 메리트를 벗어서 중요한 저항대를 안 찾겠다라고 해서 나올 때는 매매해도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SKC를 매매하느냐? no. 예, SKC 보면서 필옵틱스를 매매를 해야 되겠죠. 이게 제일 강한 모습이니까. 근데 어제 바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게는 또 저항대가 지난 고점대하고 좀 있어요. 그러면은 종목들이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혹시나 확산된다고 하게 되면은 기대할 수 있는 쪽들, ISC 이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ISC도 유리판용 소켓을 미리 개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오게 되면 실적 때문에 여기까지 우르르 빠진 거, 요거 좀 차곡차곡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직까지 갭을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저항대 어제 딱 돌파하는 거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기가비스도 지금 잘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익숙치 않지만 이것도 이제 슥 돌아오면서 중요한 지지권에서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는지 이것도 보시면서 약간 종목의 확산이 나오는지도 유리기판 쪽에서도 체크해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신고가 나오는 종목 중에서는 뭐 대부분 아는 종목들인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는 통신장비 쉽게 안 밀립니다. 그리고 HFR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50%가 올라왔을, 이제 해체 그랬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통신장비 쪽은 계속 관심이 갖고, 주도주가 HFR이에요. 그러니까 HFR이 꺾이기 전까지는 나머지 통신장비 종목들은 계속 플레이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서 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흐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어제 현대오토에버가 강했습니다. 보니까 실적도 그렇고 좋아지다 보니까 기대감이 살짝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그러면 이거 움직이면서 자율주행 쪽으로도 넘어가고 싶은데 테슬라가 제대로 잘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움직일 때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현대오토에버, SOS랩 이런 것들 수급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어제 또 눈에 들어왔던 부분들은 바이오 쪽에서 유한양행 이거 딴짓하다가 어제 다 들어왔네 사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금세 아이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쭉 가다가 올라가는 거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쭉 기간 조정이 들어옵니다. 너 딱 기다려 하고 어느 쪽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보다가 딱 지지하고 바로 돌아가네요. 아이고 이런 자리들. 그래서 이때 그러면 한번 지지하고 돌아갔으니까 다시 나오겠지. 자네 거기 대기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혼자 훅 가버리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또 직전 고점과 함께 13만원대 테스트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강하지 않고 또 이제 좀 약간 좀 멈칫멈칫거린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도 줄여야 되는 건 맞겠죠. 근데 하지만 이런 변화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직은 확장세로 거기다 또 금리도 바이오는 금리와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바이오에서 금리가 밀려났다 그러면 이것도 넘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제 느꼈던 거는 루니퓨노 돌아옵니다. 드디어 이제 AI 의료도 소프트웨어다 한쪽에서 이런 거 돌아오기 시작하는 모습들 눈길이 가고 있고 게다가 한때 그거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밀리의 소재 저는 이 회사가 시총이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소프트웨어 쪽에서 플랫폼 쪽에서 지금 어제 보면 숲 이런 거 날라가죠. 근데 약간 독서 플랫폼 혹시 독서 좀 하시나요? 근데 독서 플랫폼과 연계돼서 뭐 약간 나한테 AI가 맞춰서 어떤 뭘 책을 권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맞춤형으로 나갈 수 있는 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밀리의 소재도 한번 올라오는 게 눈길을 가고 있다라고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네, 아침이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아침형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쪽에서 그런 변화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변화들이 약간 좀 변화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NC소프트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게임주도 소프트웨어다라고 하게 되면 확장이 나가는 과정들 이것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요즘 보게 되면 엔터도 나쁘지 않죠. JYP 엔터, 하이브 나쁘지 않은데 그 중에 작지만 노머스 이것도 엔터 쪽의 플랫폼스럽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눈길이 간다라는 쪽도 보시면서 일단 지금 수급 들어온 종목들도 이제 어차피 지금은 약간 종목 플레이예요. 섹터가 종목 플레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하이브 말씀드렸더니 하이브를 사모펀드에서 가장 많이 샀네요. 관심이 높다라는 쪽에서 지금 플레이는 슬슬 준비를 하고 있는 엔터 쪽도 관심을 계속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좀 많이 밀렸다가 AI 인프라 쪽이 움직인다라고 했었을 때 어차피 가속기는 나는 엔비디아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좀 고점권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 말어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짧은 플레이는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어제 코스닥에서 보로노의 3,000원 제약 새롭게 알테오전 사람들이 보고 있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움직여요. 좀 플레이가 참 그러네요. 너희들은 그거 보고 있어? 나는 이거 갈게.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것들 거기다 퓨처캠 이런 종목들 올릭스 오랜만에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벌써 그 사모펀드만 본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움직이죠. 거기다가 플랫폼 숲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움직이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소프트웨어 종목들 턴하기 시작하고 그런 쪽에서 이거 소프트웨어 쪽이겠죠. 그 클로봇 이런 것들 움직이다 보니까 로봇 쪽들 약간 성장주에 따라서 기반을 삼는 종목들로 훨씬 더 움직이기 시작을 하네요. 그게 지금 플레이가 들어가는 트렌드에 맞는 사모펀드가 움직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거 하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 이것도 제가 앞으로 같이 보면서 투자 아이디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적 관련된 쪽에서 K스택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바로 가고 이제 소각 결정하고 배당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반응했다고 보여지는데 어제 가장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흐름은 이거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실적 잘 발표했죠. 잘 좋고 생각보다 좀 업사이드가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S&D 이러면 안 되죠. 예. S&D가 뭐 하는 회사냐면 몇 번 언급은 드렸었습니다. 불닭소스 만드는 회사. 근데 당연히 삼양식품 좋게 되면은 그 약간 베타, 그러니까 좀 더 탄력이 좋겠다는 S&D가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늘렸는데 물렸어요. 뭐 괜찮습니다. 뭐 여기서 물렸다가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더 사면 되겠지라고 울면서 사겠죠, 이럴 때는. 근데 어제 바로 돌리다 보니까 좋은 자리에서 여기 들어가서 이거를 이렇게 저항대를 열기 시작한다 그러면 새로운 흐름들이 나오고 이 회사도 똑같이 삼양식품 보면서 증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이것도 시장에서는 작지만 이런 것도 봐야 될 또 하나의 삼양식품 관련된 종목이다 라는 것들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 밖에 어제 또 지금 나와있는 종목 중에서 그거 이제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범양건영이 강세를 보였는데 아이고 왜 이 종목 매매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하려면 다른 거 하세요. 근데 직접 대화 가능성을 시사라는 쪽에서 어느 또 이제 재건주 이쪽으로 또 무게가 싹 붙는 모습들인데 재건주를 오늘 매매해야 될까 고민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좀 약간 강하게 시가가 붙는다. 그러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재건주 쪽으로 그러니까 기본 관점으로는 재건주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 좀 회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재건주 움직인다 그러면 너무 비중 많아서 여기까지 쳐졌던 건 저거 어떡하냐 라고 했던 것들 약간 매수가 부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줄여놓으세요. 살짝 줄이고 부담 없이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건주 일단은 시간 괜찮겠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런 쪽이고 시장에서 여전히 시간으로서도 강했던 쪽들이 지금 뭐 셀바스스케 오랜만에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요. 게다가 또 폴라리스 AI 이런 것도 아직 AI 소프트웨어 관점들 종목들 흔들리지 않았 여전히 좀 강하다는 것들 보여주고 있는데 유진 로봇도 좀 이런 것들이죠. 덜 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움직인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가다가 좀 다른 것들 다 위쪽으로 와 있는데 나 좀 못 갔네 라고 해서 좀 후속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이것도 물론 지뢰 제거 로봇인가 그것 때문에 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쪽일 수가 있겠죠. 그 재건 쪽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쪽들이 들어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오랜만에 전진건설 로봇까지 들어오는데 만약에 단기를 노린다 그러면 전진건설 로봇 한번 볼까요? 네.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딱 중요한 지지권 쪽에 들어와서 돌아올 수는 있겠는데 만약 갭이 좀 생각보다 좀 강하게 들어온다. 플레이를 신규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나 이거 최근에 사셨다가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42,000원대 정도쯤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고 물렸던 거를 좀 약간 좀 정리하면서 약간 가볍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42,000원 혹시나 여기 44,000원 이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좀 갑자기 우르르 밀렸던 거 좀 관리 좀 하시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고 나머지 거의 뭐 시간의 종목들이 거의 퍽퍽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나쁘지 않았다는 거 보고 있고 오늘은 일단 당장은 지금 보여지는 거로는 이 재건주 관련된 쪽에서 타이밍들 다시 잘 잡아가는 걸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2월 6일 오늘 시장은 일단 다시 한번 시장은 좀 힘내서 특히 지난번 고점대 부분까지 딱 보셔서 코스닥이 강한 거 좀 보이시죠? 그런 데를 나오고 좀 더 탄력들 750선 열려있는 상황들인데 거기까지 지금 금리 하락으로 같이 또 좀 조목과 성장주의 흐름들이 강한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장중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 흐름들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 봤을 때는 일단 지난번 저항대 부근 여기서부터 나왔던 요 박스권 안쪽을 돌파 시도한다 라고 하게 되면 슥 당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2520부터 2550 요 사이 정도를 일단 시도할 준비를 하면서 들어가겠다라는 거 보시면서 지금은 너무 지수에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보다는 약간 시장의 색깔이 살짝 바뀌면서 지금 같은 경우 조선 그리고 또 기자재, 조선 기자재 그리고 또 전력기기 그리고 또 원자력 그리고 또 원자력 보니까 조금 아까 정부에서는 야당이죠. 야당에서는 한기 축소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이런 쪽에서 좀 힘을 잃는데 오히려 성장주라고 하는 아까 보셨던 AI 소프트웨어, 로봇 그리고 뭐 자율주행, 우주항공 뭐 이런 약간 성장주 바이오 이런 쪽으로 약간 이동이 돼가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기회를 찾고 거기서 또 색깔이 바뀐 만큼 또 시장을 단기 주도하는 쪽에서는 계속 플레이할 준비하고 이거 얼마까지 빠진다 그러면 플레이했다가 그쪽으로 다시 가서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여기서 쥐락, 이쪽에 쥐락, 펴락, 이쪽 다시 띡 빠지면은 여기 쥐락, 펴락, 아, 이거 정신없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면서 섹터를 잘 이제 시속 게임 해가는 게 계좌를 그냥 두시지 마세요. 계좌를 계속 움직인다. 나는 계속 뛰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대응하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지수보다는 섹터와 종목 적으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